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버리지 40%까지 축소를 시켰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죠.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된다, 눌림목이 생겨야 된다 라고 했는데 외부인들이 조금 매수를 안 하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그냥 모양새가 나왔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보기 전에 지표 몇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익 탁금이요 늘었어요. 그죠? 2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30일이지만 2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19% 늘어났는데 제가 그랬죠. 이렇게 이평선 나열해가지고 지금 중단 넘어왔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이평선 넘어서 좀 이렇게 고객이익 탁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진짜 2200포인트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리고 오늘 선물에서는요, 오전 내내, 이게 뭐야? 오늘 지수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오전 내내 빼다가 오후에, 그죠? 여기 보시면, 3시에 장 마감할 때까지 3,000개, 5,000개까지, 선물을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 마감할 때 3,500개였는데, 14시 20분, 그죠? 선물 마감 딱 보니까 마이너스 55개. 그죠. 외국인들은 뭐 다시 선물 가지고는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섞였지? 외국인들 오늘 매도세거든요. 매도세가 없었어요. 그죠? 장 시작하면서 6천억 사들이다가 좀 빠지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9천억. 근데 나중에 장 마감하고 나서 봤더니 그나마 그 9천억도 다시 사들였어요. 외국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노랑머리 바보라고 치는 거냐면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현물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들이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죠? 참 이게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돈보다 더 수가 약할까요? 아니죠.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벌써 계산이 다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일일이 사람이 할까요? 아니죠. 그죠? 알고리즘 돌린다든지 AI에 맡기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외부인들이 주식을 안 사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이게 걱정이다? 그죠? 먼저 번에 우리가 이제 외부인들 매매 동향을 봤더니 주가가 빠졌다가 상승할 때, 그죠? 많이 사고 조금 팔고, 그죠? 아니죠. 이게 아니죠. 잘못 얘기했다. 상승했다가 빠지고 상승할 때, 그죠? 요게 12월 3일 날부터 상승을 한 거고, 요게, 정확히 11월 며칠이죠? 하여튼 여기가 10월, 그죠? 10월 말, 11월이죠? 11월, 12월, 그죠? 이렇게, 대충 이게 맞겠네요. 여기 상승할 때는 많이 사고, 떨어질 때는 적게 팔고, 그죠? 상승할 때는 많이 팔고, 떨어질 때는 적게 팔고요. 그죠? 그러니까 파는 게 거진 없는 거. 가만히만 있어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완전 매수세는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외부인들이 지금 떠났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150만 주. 그죠? 안 떠났어요. 1, 2, 3만 봤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5만 개, 거의 6만 개 가까이 사들였죠. 그죠? 하이닉스도 42만 개 사들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안 떠났다. 그냥 안 살 뿐인데 그나마 또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는 사들였다. 상위 업종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거는 사들였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노랑머리 바보 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들이는데, 그죠? 사들이는데 오늘은 또 의미 있게 가만히 봤더니 누가 팔았습니까? 기관이 팔았죠. 기관이 금융투자에서 2,700개가 나왔는데 4,100개, 대략 1,300개 정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대략 보니까 투신, 그 다음에 3호, 그죠? 3호가 판다는 게, 여기 좀 애매하네. 3호가 1,000억 가까이 팔았다? 그러면 눌림목이 확실히 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기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연기금은요, 계속해서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연기금은 돈이 마르질 않아요. 우리가 내는 연금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 뭐 공무원 공제 하여튼 무슨 연금들은 다 매달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경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연금은 꾸준히 내니까. 근데도 얘네들은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개강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주도리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뭐 그래 하여튼 그래도 걔만들 니들 잘났다. 이유를 대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외국인들하고 이거 지문을 봤으니까 뉴스를 잠깐 볼게요. 뉴스를. WHO에서요. 코로나, 그죠? 비상사태 아직 이르다.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공중보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사가 한번 떴습니다. 이거 뭐 볼 필요 없죠? 알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기사가, 코로나. 3년간 봉쇄가 헛수고 됐다.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자 중국 국민이 분노했다. 그죠? 코로나19 사망급 중에 중국 국민 분노 급증.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제 뭐 여행 수요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떠한 뭐 이제 어떻게 경제가 좀 과거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은 어렵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현상이냐면 중국도 빈부차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빈부차가 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주말에 그 강남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 신세계백화점. 거기 2층 가면 명품관이 쫙 있어요. 거기 갔는데 줄을 서서 대기한다. 바글바글하다. 지금 이 돈이라는 거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요. 부자들은 지금 돈이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껴요. 이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좋아 서민이지 돈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절실하게 경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느 쪽을 따라가지고 움직이죠? 부동산은 누굴 따라서 움직이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은 다 부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왜 떨어지고 부동산은 왜 떨어졌겠어요? 그죠? 이 부자들도 서민 경제에 의해 가지고 이 부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계속 이쪽에서 뭔가가 에너지가 쏠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딱 끊어지니까 얘네들이 복지부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지. 돈 틀어잡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네? 야, 다 팔어. 야, 그냥 예금에 넣어. 채권에 넣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생기지는 않는 거 아니다. 이 빈부차가 커지면요. 이 현상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 M2 있잖아요. M2. 광의통화라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그냥 구글링으로 검색해 보세요. 과거 21년도, 22년도, 22년도죠. 20년, 21년, 22년까지, 그죠? 22년은요, 그죠? 금리 인상으로 돈이 미국으로 빨려들 때잖아요. 이때도 광의통화는 올라갔어요. 20년부터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어떤 부동산 그 유튜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M2가 증가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좀 나온 건가? 절대 그 우리 경제는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질 않거든요. 돈이 있어도 안 돌아가면요 꽝이에요. 망하는 거야. M2 증가량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롤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 앞에 빵집에 롤케이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려 있잖아. 요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지금 10,000원이야. 예전에 이게 얼마였냐면요, 7,000원. 7,000원인데 지금 10,000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이가 50대니까 7,000원짜리가 야 이게 50%가 올랐네? 10,000원이야? 비싸다. 야 한번 먹을까? 한번 쉬자. 다음에 먹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3,000원만 더 주면 돼. 근데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0원이란 돈이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7,000원이 다시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돼. 우리 모든 사람이 7,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내면서 먹을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금리 인상. 월급 인상. 월급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뭐 자산이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어디서 돈이 그만치가 더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인정하고 먹는데 이거 인정 못 한다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인정 못하냐? 월급은 그대로, 부동산 깨져, 주식 깨져, 그죠? 그러면 이 10,000원이 7,000원이 절대 안 되니까 이 10,000원을 인정할 때까지 이 10,000원, 이 물건은 제대로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은. 그죠? 과거처럼 잘 판매가 안 돼. 그렇다고 가격을 내릴 수는 없어.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2에서 3년을 간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번 작살이 나면 5년 이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국이 경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돈으로 연관이 되느냐. 소비 활동이 자산 시장 상승에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보이죠, 지금. 그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유념을 해야 된다. 참 간단한 얘기를 멀리 삥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요, 일본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했대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어딨어?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재개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가 그랬죠? 중국은 우리나라, 한국 작살 났다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관련주들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이제 2주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중국 애들, 얘네들 승질나면 이렇게 안 한다. 사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의도 터졌지 않습니까? 사드 몇 년을 끌고 갔어요, 이 새끼들. 그죠? 일본보다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한테는 우리가.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누구 꽁무니 따라다니고 있어요? 일본 꽁무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때문에 주가 상승은 많이 힘들다. 그죠? 비자 발급에서 또 나왔고, 그죠? 이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이 얘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솔직히 이제 오늘 상해 증시가 열렸는데 삐리삐리 했어요. 그동안에 어떠한 압축돼 있던 그런 에너지도 폭발도 못 시키고, 항생이 대려 오늘 중국장 열리고 나니까 대려 마이너스 2%까지 빠지고, 안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데 그나마 괜찮은 건 뭐죠? 외국인들이 우리 1, 2, 3는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버리지는 않았다.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2,000개, 3,000개씩 마구마구 사들이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팔거나 사지 않거나 미미적거리면 주가는 상승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하락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집을 끝내는 그 시기가 곧버스를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또 내일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일단은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연준이 0.25% 끝으로 인상을 종료할 것 같다 했는데, 이 뉴스는 뭐 여기까지 다 나오고 누구든지 다 0.25%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가 내가 파월이라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 왜 나쁘느냐? 여기 보면 여기 자기네들이 아주 판단했어요. 파월은 판단도 아닌데 근원 PC 물가지수가 역시 4.4%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14개월 만에 최소 상승 기록을 깼다. 최소 상승. 많이 오르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PC 물가는 전월 대비 5%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죠.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건데요. 연준은 최종 금리가 5%를 웃돌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긴축을 곧 중단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지표를 잃으면 9월부터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트레이더의 베팅이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사가지 없는 놈들. 그죠? 내가 파월이라 그러면 이런 걸 보고 가만 안 있죠. 한 대 뒤통수 한 대 때려줘야겠죠. 그죠? 그래도 연준이 파월인데. 그죠? 지금 미국이 부도난다 막 그러잖아요. 미국 부도. 그죠? 그저 대출 좀 더 많이 해달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의회에다가. 그죠? 이거는 우리가 트럼프 때부터 그 이전부터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 셧다운 된다 뭐 한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봐가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할 말 없어가지고 지금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미국 부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예전에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이냐? 연준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미국은 돈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왜? 돈을 풀어야지 표가 생기잖아요. 그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이기냐 아니면 민주당이 이기느냐 이건데, 그죠? 공화당이 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맞고 나서겠죠.
연준은 돈을 빨아들여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지금 너무 많이 돈이 풀렸어요. 아까 이제 M2 광의 통화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그거를 빨아들여 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드는지 아니면 더 이상 그 M2 광의 통화가 증가되는 거를 막을 것인지 이게 연준의 이제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고, 그죠? 하여튼 미국 부도 이거 우습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뉴스만 보면 내가 파월이라 그러면 이 새끼들 뒤통수 한 대씩 때렸다. 끝. 그렇다. 그러면 오늘 뉴스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보죠.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요 오늘 1.35%가 빠졌는데 코스피가 2450선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코스피 200은 1.6%가 빠졌네요. 선물까지 동시에 많이 빠졌다. 항생이 2.73% 빠졌고요. 상해가 문제예요. 상해. 그죠? 오늘 장 시작하면서 좀 이거 뭐 얘네들 다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장 막판에 다 밀렸어. 그죠? 적어도 한 2%는 땡겨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상해 차트를 보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하게 차트가 너무 높다. 얘네들 저기 설 명절 들어가기 전에 너무 오버슈팅이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차트가 좀 불안불안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과히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동안에 함축돼 있던 에너지가 터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이게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항생이 밀렸다. 항생 밀리는 거는요 눌림목이죠. 조정받는 거고 이건 차트 보면 딱 나와요. 그렇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항생이 밀렸으니까 유럽이 밀리겠죠. 유럽이 유로스톡스 50이 대략 마이너스 1%. 그죠? 닥스가 0.8%.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0.2%, 프랑스가 0.6%. 요것만 보면 느낌이 싹 오죠. 그죠? 큰 놈은 떨어지려고 그러고 작은 놈들은 버티는. 그죠? 버티는 그런 모습. 내일 되면 이거는 좀 나오겠다. 그죠? 그리고 지수 선물 봤더니 그죠? 미국이 마이너스 1.3. 그죠? 나스닥 100 선물. 이게 나스닥 100 선물이 아니라 따로 있는데 그냥 대충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이게 나스닥 공매도를 좀 칠까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건 어쩔 다. 그죠? 빅스를 좀 살까라고 했더니 빅스가 벌써 4% 가까이 상승을 해버렸죠. 아쉽다. 이건 내일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재재 시장, 그죠? 원재재 시장도 상단에 딱 막혀 있는 거. 우리 2,500 뚫지 못하고 2,450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금값, 그죠? 1,300불 한번 찍더니 다시 밀려내려고 1,930불, 1,940불, 1,950불 상단으로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은은 24불 넘기는 게 참 힘들어 보이고, 그죠? 그러면서 천연가스가 줄줄줄줄 밑으로 흘러내리고요. 그죠? 유가도 대략 80불 언저리에서 이도저도 안 하고 그런 모양새가 보여진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좀 봤더니 암호화폐도 조금 밀리는 양상.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마무리 짓죠. 우리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차트거든요. 차트만 봤을 때는 그냥 소소하게 조정. 그죠?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전저가 여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봉 봤더니 그냥 곱창을 잘라버렸네. 잘라버리고 바닥에 있는데 이거 내일 결정되겠죠. 내일 만약에 지수가 흔들려가지고 이 밑에서 지수가 형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곱창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봉에서 보면 시간봉 언저리. 아직까지 일봉이 꽤 높은 수준에 가 있거든요. 벌써 중단에서 대략 한 3%선 위에까지 가 있어요. 이거 조정받고 좀 내려오면 만약에 이게 조정받고 내려온다? 그죠?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눌림목 같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눌림목 같기도 하고. 그죠? 좀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봉에서 좀 조정을 받고 눌리고 그렇죠.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죠. 여기서 약간 너무 세게 올라갔다. 이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니야, 저기 금요일 날 좀 너무 세게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없으니까, 아니 매수세가 없으니까 그냥 밀리는 양상. 그래도 1, 2, 3는 외국인들이 사들였어요. 삼성전자도 150만 개 사들였다. 이거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봉에서 너무 갭이 떠가지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을 받을 것 같은 느낌. 그죠?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줄줄줄 따라다녔던 항생까지 조정을 받는 모양새. 그죠? 그죠? 항생도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2.2% 넘게 거의 3%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과히 나쁘게 보이지 않죠? 그죠? 눌리는 뭐 계속 누르면서 꾹꾹 누르면서 올라가는 거 뭐예요? 좋고. 시간봉 잘라버렸네. 그죠? 좀 세다. 근데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세다. 요거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하. 그죠? 조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뭐 방생은 일단 한번 내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봐가지고 내일도 장이 좀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나스닥 세다. 나스닥 세고 뭐 다 세네요. 유로스톡스 50도 한번 볼까요? 시간봉에서는 조정. 그죠? 일봉에서 보면 딱 조정 타임이죠. 이 상태에서 고버스 투자는 어불성설. 고버스 투자는 절대 아니야. 너무 위험해 고버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겠죠. 진짜 전고를 잡은 거하고 똑같겠죠. 근데 이 확률을 누가 만들어주냐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들기가 힘들죠. 그죠? 돈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셉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서 다 조정을 받았어요, 베트남.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조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만 조정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딱 차트를 보면 그냥 눌림목이야. 한번 눌리고 가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그죠? 그죠? 상황이 홍콩도 그냥 눌리고. 홍콩은 대려 좀 많이 조정받아야지 갈 것 같아. 좀 얘는 많이 조정을 받아야 돼. 아니면 한 이마치 빠지든지 나 하나 좀 사게. 그죠? 유럽 독일 한번 볼까요? 독일도 조정. 그죠? 다 조정권이에요, 조정권. S&P 500 한번 볼까요? S&P 500. 그죠? 근데 미국은 조금 조정이 아니라 더 뻗쳐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은 지금 조정받을 때가 아닌데, 오늘 저녁에 조정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차트만 봐서는. 모르죠? 미국이 원체 세니까. 빅스가 갑자기 조금 올라오는 모양새로 보이고.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2450까지 왔고 대략 2400선까지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낸 게 그게 또 사라져버렸네. FOMC 회의, 그죠? 그거 있고 나서 파월이 무슨 멘트를 하는지 그때까지는 조심. 투자금 어디다가 한 번에 박아놓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푼돈이 모여가지고 복리를 이용해서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하나 낼게요. 마지막으로 문제. 여러분들 1000만원 아니야 1억 1억 그래 1억 크게 놀자. 1억을 투자했습니다. 1억 저는 매달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매달 5%의 수익이 났어. 그러면 10년은 뭐? 10년. 그러니까 120개월 있죠? 곱하기 120개월. 지나면 얼마일까요? 빨리 복리계산기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푼돈을 모아가지고 복리의 효과를, 복리의 어떤 혜택을 보면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후에. 오늘 방송 여기서 끝!